자, 그 다음에 우리 14번 문제요. 14번. 경기 변동인데, 자, 이건 그냥 가볍게 갑니다. 자,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특강집에 있는 9페이지. 자, 특강 9페이지 봐볼게요. 이제 필기를 하지 않고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9페이지 보니까 뭐 경기 변동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자, 특징 볼게요. 첫 번째 이거죠.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인데 2번처럼 뭐 있으면 잘 보실 게 절대는 불규칙적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적이면 개별적이죠. 그런 거 보시고 3번, 밑에 갈로 3번, 이 갈로 3번이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주기도 더 길고 진폭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식은 무슨 순환? 전순환. 부동산 상업이나 공장은 동시, 그 다음에 주거용은 역순환이죠. 자, 밑에 갈로 4번을 잘 보시는데 항상 볼 게 순환적 변동과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순환적 변동 항상 나올 때 이럽니다. 상향이다, 하향이다, 회복 이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이거 순환적 변동입니다. 그리고 조심할 건 계절과 무작위는 좀 정확히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계절 등이 3월, 뭐 5월 이 말 설명드는 순간 이건 계절적이고 거꾸로 무작위는 뜻하지 않는 사건들, 저기 정부 정책, 천재 지변 같은 거죠. 다만 조심할 게 여기 있는 순환적 변동에서 리언 디귿이죠. 이건 좀 조심하시라고요. 불황의 화를 벗어난 마지막 단계는 반드시 이건 바로 앞변계지. 불황 앞에 누구지? 후퇴. 그 다음에 디귿번처럼 내포한다 이 말은 이 말 앞에 단계예요. 후퇴를 내포한다 이 말은 바로 앞 단계 누구죠? 후퇴 바로 위에. 네? 상향. 그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이래 봤으면. 그 다음에, 자, 다시 10페이지. 10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필수 확인사항이 있죠. 거의 거미집에선 원래 좀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거미집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조건 수요이든 가격이든 항상 현재 가격에만 반응 보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볼 게 뭐 있습니까? 특징 중에 공급이 중요해요. 공급에서 현 시장의, 이거 빠져먹었어요. 현 시장의 가격에 반응 보여서, 현 시장의 가격에 반응 보여서, 그 다음 기 공급량이 절대 뭐 있어요. 현재 공급량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이 한 턴 빠른 거예요. 항상 무조건. 그래 보시고, 그 다음 이런 현상이 주로 많이 발생되는 건 주거용보다 상업이나 공장이 많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수렴과 그 다음에 뭐 발산 구분하셔야 돼.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렴이지. 공급의 탄력이 뭐 있습니까? 발생한다. 그 말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그렇게 봐놓으시면 되겠네. 자, 문제 풀게 이제. 문제 14번. 자, 14번에 1번 보니까 정부 정책은 순환적 변동이 아니지. 그죠? 얘는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다. 2번 항상 주식은 전순환, 부동산 후순환이죠. 3번 확장 국면이면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선? 하한선. 그 다음에 누구 중심? 매도자 중심. 4번 부동산 경기 진폭을 딱 묻는 순간 절대 영속성만 아니면 다 맞는 거야. 절대 진폭이 크다 딱 묻는 순간 영속성 이외는 다 통용된다 생각하세요. 원래 정확한 말이 이겁니다. 공급이 장기이기 때문에 또는 타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또는 내구성 이 말입니다. 이게 답인데 항상 틀리면 무조건 영속성과의 장난치기 돼 있어. 무조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토지 경기입니까? 건물 경기입니까? 건축이지. 영속성은 토지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명히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항상 거미집은 반드시 공급량과 가격은 시간적 갭이 있어요. 가격이 항상 더 빠른 거예요. 현재 있는 공급량이면 가격은요? 과거의 가격이라고. 그런 말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다시 우리 6페이지 탄력성. 자, 6페이지 탄력성 가지고 말을 장난치면은
첫 번째 이거 묻습니다. 소득과 교차해서 주어진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이게 무슨 제인가 항상 묻게 돼 있어요. 자, 소득은 플러스 무슨 제? 정상. 마이너스 열등. 교차 탄력성 플러스 뭐? 대체. 마이너스 보완이죠. 두 번째는 요거 묻죠. 수요이든 공급 등이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일 때 누가 불변될 것인가 묻는 거지. 완전 비탄력 누가 불변이죠? 누구예요? 완전 비탄력? 양양. 완전 탄력은요? 가격이죠? 이런 말이 중요하고. 세 번째 문항이 뭐냐? 이거 묻는 거죠. 탄력성과 총수입과의 관계인데 이때 만약에 가격과 수입이 있을 때 탄력은 수입과 가격은 무조건 반대 방향입니다. 거꾸로 비탄력은 반드시 수입과 뭐 있습니까? 가격은 같은 방향 간다 이거 아시고. 사실 네 번째 있는 탄력성 크기를 결정해 주는 요인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거기 보니 크게 제가 세 개 놨죠? 맨 먼저 뭐 있습니까? 대체제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대체제 많으면 탄력, 적으면 비탄력이죠. 즉, 밑에 그 당구장 표시 있을 겁니다. 용도전은 용이하다. 또 용도가 다양하다. 또는 뭐 있습니까? 상업이나 공장보다 주거용이 훨씬 더 대체제 많죠. 따라서 이럴 때 탄력적입니다. 수요 측면은 반드시 뭡니까? 비싼 게 탄력입니다. 반대로 공급 측면에서는 단기는 장기보다 비탄력이고 2번 잘 구분하셔야죠. 물건 완성기간 묻는 거에 어떨 때 탄력? 짧은 게 결국은 탄력. 자, 오래 보시고 여기까지 봤으면 다시 이제 우리 15번 문제 가볼게요. 1번 용도 전환 용이하다. 용도 다양하다. 대체체 많다. 탄력. 2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물었죠. 자, 기간 묻는 순간 뭐 있습니까? 이건 비탄력이죠. 장기니까. 장기를 말 뜻이 뭐예요? 결국은 길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비용이 많이 들죠. 자, 잠시 수요 측면에 비싼 게 탄력이지. 공급은 비싼 게 뭐라고? 비탄력, 비탄력. 수요 반대니까.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수요가 뭐죠? 완전 탄력이면 누가 불변? 누가 불변? 가격 불변이죠. 그 상대편 알 필요 없다는 거. 어쨌든 가격만 불변입니다. 그거 아시면 돼. 굳이 상대편 양은 알 필요 없다는 말 뜻이. 자, 그 다음에 16번. 얘도 이제 워낙 많이 시험에 더 이상 안 냅니다. 그 문제도. 자, 어쨌든 현재 보니까 항상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쓸 때 뭐를 써야 됩니까? 가격, 탄력성 쓰고 뒤에 소득이나 또는 교차 들어옵니다. 얘는 뭐 들어왔죠? 뭐 들어왔습니까? 탄력, 교차 들어왔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있어요. 그럼 이 공식을 먼저 쓰시라고.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얘도 뭐 있습니까?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이건 다른 물건이지. 그죠? 이렇게 써놓고 뭐 있으면 여기 있는 양을 측정하면 전체 양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기 훨씬 더 빠르다고 문제가.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보니까 현재 문제가 탄력성 4이고 10% 올라오고 얘가 탄력성 4죠? 요거 2고 얘가 10% 뭐 있습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기로 수요량 얼마 됐습니까? 20%? 증가한 거요? 요거 묻는 거네? 그죠? 항상 묻는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주어지면 이거 묻는 거야. 얘 주어지면 무조건 이거 묻는 거야.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때 보니까 가보자고. 자, 얘가 현재 얼마요? 부호가 제일 중요해, 이거 나오는 거야. 그죠? 요건 감소하지. 그래서 40% 감소하니까 20%죠? 얘 얼마요? 얘 때문에 60% 증가된다는 거예요. 얘가 얼마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7번. 머리도 엄청 굴렸죠, 그죠? 많이 봤는데. 이건 답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답이야. 얘가.
자, 원료고 여기 시장이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항상 배번은 비용이 싼적 비싼적? 싼지요. 싼지요. 근데 총 운송비지 이거 이렇게 되면 보세요. 비용이 싼 게 여기 더 싼 거예요? 여기 더 싼 거예요? 여기 더 싼 거잖아. 그럼 얘는 어디 가야 돼? 원료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된 건 얘가 더 싼 거지 얘보다. 그죠? 그럼 얘는 어디 가야 돼? 시장. 말 뜻이 이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현재 A 산업은 원료 지향력, B는 뭐요? 시장 지향력. 그러면 잘 알지만 자, 이 내용은 우리 여기 있는 거죠? 자, 몇 페이지 있는가 하면요. 17페이지 있죠? 17페이지. 자, 물어보죠. 자, 보세요. 원료하고 제품이 있는데 얘는 부피가 큰 게 원료가 더 큽니까? 아니면 제품이 더 큰 거 이거? 원료 지향력. 이런 그림만 그리면 될 거 아니죠? 얘는 반대로 원료 부피보다도 뭐가요? 제품이 더 큰 거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항상. 둘 중에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할게. 자, 우리 거기 있는 현재 17페이지 있습니다. 원료 제약량 가보겠습니다. 예적 중량이 많다? 감소한다.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원료 제약량 특히 조심할 건요. 특정한 지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재 원료, 국제 원료야. 얘는 반대로 보편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당연히 운송비가 더 큰 게 누가 더 크다고? 부피 큰 거. 원료. 그죠? 제품이 더 크면 시장. 그 다음에 원료 지수를 만든 공식이 제품분의 원료에 이 분자가 더 크지? 1보다 큰 게 원료 지향.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다시 문제 볼게요. 이제 예, 아마 봤을 때 한번 고민했을 거예요.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한번 고민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있죠.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게 원료 지향량이지. 그죠? 또 부패성 심한데 뭐요? 제품이 더 크면 제품 지향력. 원료가 더 크면 원료 지향력 가시라고. 답은 1번이에요. 자, 18번 가보겠습니다. 입지이론. 자, 다시 우리 16페이지. 16페이지. 자, 16페이지 갑니다. 항상 중심지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있죠. 중심지 형성 과정 또는 재와 도달 보면 최소 요지 관계 설명한다 이 말 나왔을 때만 중심지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인력 항상 중심지가 형성 과정인데 즉 중심지는 중심지는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묻는 순간 이건 소매 즉 랠리 아니면 허퍼요. 다만 이때 뭐 있으면 랠리 허퍼는 좀 구분하셔야 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랠리 허퍼 해볼까요? 이런 거 아닙니까? 얘들 둘은 이렇게 A란 것과 B 상권이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허퍼는 절대 상권은 중복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런 결과에는 처음부터 상권을 딱 쪼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쪼개서 뭐 있습니까? 딱 분리시킨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 거기에 설명되어 있지만 그 말이 뭐야? 상권 경계를 갖다 경계 분리를 강조한 거라면 이게.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여기 고객 어느 고객입니까? A 고객이지. 얘는 무조건 B 확정된 거지. 그래서 이걸 확정론적 접근 방식 또는 결정론적 접근 방식이라고. 그 다음에 허퍼 보세요. 허퍼는 이거 아니죠.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여기 고객은 마음대로 A, B 자유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권이 중첩되는 거지. 다음은 중복되는데 이 중에 고객이 몇 프로 갈까 보니까 얘 40%, 얘는 60% 간다. 이게 확률 아닙니까? 그래서 확률론적 접근 방식을 쓴다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A 상권이 B보다 크다면 어디서 분리됩니까? B 쪽에 가까운 거지. 그죠? 근데 얘는 시장 점유율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몇 프로 이거 B 지역은? 60. A는 40%지. 시장 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자, 그리고 나머지 거기 나이 컨버스는 딱 한 개 마시면 되죠?
물론 좀 이따 하겠지만 컨버스는 뭐 있어요? 항상 예, 상권 경계를 실제 측정하는 사람이 컨버스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 공간 균배 원리는 중요한 건 점포, 자, 3번 상품에 따른 상점 종류가 있죠. 이 중에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선매하고 그다음에 전문품이 중요하다고. 선매는 반드시 비교한 후에 임할 항상. 왜냐면 쇼핑 상품입니다. 전문품 제일 중요한 뭐 있습니까?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임할 항상. 그런 개념만 딱 정리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18번. 자, 허퍼의 인력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한 거 맞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시장 점유율 파악한 거요. 2번, 항상 크레딧을 나눈 순간 반드시 뭐 있습니까? 예, 얘는 중심지 형성 과정에 초점 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 시장이 좁은 지역은 예, 집심입니까? 아니면 분산이요? 집심, 중앙가지.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권이 작은 쪽이 훨씬 더 가깝죠. 누구? 랠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권 경계를 실제 측정해서 누구라고요? 컨버서. 그래서 자, 맨 뒤에 40번 문제. 맨 뒤에 40번. 이걸 하지만요, 중요한 건 우리 앞에 1회 때, 2회 때 문제 푼 거 있죠? 누가 중요합니까? 랠리 허퍼 있는 고객 유인력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해. 그 공식을 기억하세요. 이건 그냥 한 번에 그냥 본 거예요. 본 거지, 그냥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이런 건. 어차피 이건 확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자, 일단 거기 있는 전체 길이 얼마예요? 45km. 그 다음 A의 면적 얼마입니까? A가 1000. B가 4000이죠? 비율로 가시라고요. 자, 몇 대 몇? 이렇게 가시면 돼요. 공식은 항상 1 플러스 루트 기준 면적분의 뭐요? 상대 면적분의 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현재 1, 4, 얘가 45죠. 요 값이 얼마입니까? 2 되지? 그래서 결과는 합치면 3분의 45 해서 이건 15지. 따라서 기준이 15km에서 뭐 여기까지는 A 구하기, 여기까지 B 구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보니까 상권이 작은 쪽이 더 가깝지, 경계층이. 그런 걸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근데 이건 한 번 그냥 본 거예요.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랠리 허퍼 있는 우리 1, 2회 때 뭐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19번. 설마 19번 통산 있겠나? 자, 여과 과정 우리 아마 저기 13페이지 있습니다. 13페이지. 제일 중요한 게 13페이지요. 상향여가와 하향여가가 중요합니다. 자, 상향, 하향인데 자, 보는 시간에 2개 있죠, 그죠? 3개 있네. 첫 번째, 이 집 누가 가져가려는 거 아닙니까? 고수도 계층 가져간다? 상향. 저수도 가져간다? 하향. 두 번째 말해 보니까 이 가치가 더 크게 뛴데? 상향. 수선비가 더 크게 뛴대요? 하향.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꼭 확인할 겸 가면 소득이 증가인데 이거 보지 말고 뒷말 따라가셔야 돼. 응? 가서 항상 소득이 많아질 때 저가에 대한 수요가 뭐요? 감소하면 이건 뭐요? 상향이고 고가에 대한 수요가 뭐 있습니까? 증가하면 상향입니다. 고려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정이 있죠. 요거 정리해 볼까요? 자, 경계적이 있어요. 포급, 주거지, 저급이 있습니다. 있을 때 여기 있는 요 지역은 집값 맞지? 할인되고 요 지역은 집값이 넘어가지. 무슨 여가? 하향. 넘어가죠? 상향이죠? 때에 따라 고가가 계속 고가 남아있는 경우 있지. 어떨 때? 수선비보다
가치 더 클 때. 마지막 설렘과 빈민가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시장 성공이고 해결책은 주민들 소득 향상. 이렇게 맞으면 된다고. 자, 따라서 19번 가보겠습니다. 주거 분리는 반드시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2번 경계지역 인접해 있는 고급 주거지가 뭡니까? 할인되지. 그럼 결국 얘가 넘어오지. 무슨 여가? 하향여가. 자, 3번은 빈민가는 자원 효율적 배분. 이 말이 뭐냐? 시장 성공. 이 말이 말듯이. 그래서 제과학에서 뭐 있습니까? 철거 정책이 아니라 결국 뭐 한다고요? 주민들 소득 향상. 자, 그 다음 네 번째. 저급 주거지는 수선비보다 주택 가치. 앞에 저급 의미가 없어요. 누가 더 큰 거요? 가치 더 크지. 무슨 여가? 상향여가. 그 다음에 5번. 항상 저소득계층 어디서 주택을 공급주택을 받습니까? 고가주택 중에서 무슨 여가?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받는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20번은 이런 건요. 네, 아마 제가 수업 안 했을 텐데 정리해볼게요. 혹시나 한번 이제 해보시는데 자, 요거 마시면 돼요. 첫 번째 입지 잉여. 잉여가 뭐예요? 남는 거지.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입지 때문에 잉여 발생한대. 자, 그러면 잉여는 결국은 누구 때문에 발생하냐?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입지 조건 차이요. 두 번째 산업의 종류 차이야. 주체 또는 종류입니다. 이것 때문에 잉여 발생한다고.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해보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있는데 똑같은 주인이 똑같은 매장 크기, 똑같은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다만 입지 조건만 약간 차이 있어요. 있는데 똑같은 주인이 현재 똑같이 옷 가게를 하고 있다 하자고. 한다면 나오는 수익 차이 있을까? 응? 이거 도로에 도로. 차이 있겠지. 그래서 여태 A는 1000만 원 나오는데 C는 200 나오는데 이건 잉여 아니야? 그냥 수익이지. 요 차이가 얼마예요? 여기 잉여예요. 그러니까 입지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잉여입니다. 두 번째. A라는 지역은 옷 가게 할 때 술집 할 때 나온 수익 차이 있을까? 있죠. 요것도 뭐냐? 잉여라고. 요 두 개를 하셔야 돼. 입지 잉여는 특별한 이익인데 입지 조건 차이 때문에 산업의 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한 개 더 아실 게 뭔가면 요겁니다. 만약에 D 지역에 옷가게 할 때 나오는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면 옷가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옷가게를 마지막 할 수 있는 지역이 C 지역이지. 이런 걸 뭐하냐? 다른 말로 한계입지. 그래서 한계입지를 반드시 입지 잉여가 얼마예요? 0인 적이 한계입지입니다. 이렇게만 좀 용어를 정리해 놓으시라고. 자, 그래서 거기 1번이 이 말이죠. 입지 잉여는 한계 입지 이상에서 위치가 이용해서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이며 입지 잉여는 이용 주체 이윤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또 이런 잉여는 좀 누구 겁니까? 누구 거 잉여는 주인 거. 자, 그 다음에 2번. 이러면 앞으로 기속이란 말은 무조건 내가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속 임료, 기속 이자, 또 뭐 있습니까? 기속 임료, 기속 소득. 그러니까 하여튼 기속은 무조건 내가 나한테 주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내가 내 건물인데 이걸 타인에게 주면 뭐합니까? 월세 받지. 그 임료인데 내가 내 건물을 이용한답니다. 그러면 결국 뭐 있습니까? 내가 나한테 주는 거지. 따라서 이런 게 뭐냐? 기속이라고. 그래서 항상 기속 임료 나오든 내가 나한테 주는 임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송체계 개선되면 한계질은, 자, 이 말은 여기 있는 거예요. 14페이지. 자, 14페이지 보니까 거기 있는 갈로 2번에 도시지대에 있습니다. 도중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도로교통이 발달된다 이 말하면 이 그림 그리셔야 돼. 무조건.
요게 지대이고 얘가 도심이고 얘가 외곽이 있습니다. 있으면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지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 발달은. 그래서 첫 번째 뭐 있냐? 한계지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멀어진다. 두 번째 지대 곡선 기울기는 얘보다 완만하다. 세 번째 이용되지 않는 유효토지 이용도는 높아진다. 이런 거 묻는 거예요. 문제가.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있나 현재 20번에 3번 그 말이죠. 수정책이 개선되면은 한계지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된다. 또 유효토지 이용도도 높아진다. 그죠? 자, 그 4번이 꽤 중요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14페이지 다시 14페이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자, 도시지대에서 동그란 2번. 그 말 무조건 기억하시는 그걸 다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볼 게 뭐 있습니까? 기억, 니은, 리얼. 요 세 개야. 기억, 니은, 리얼요. 자, 그 말 꼭 보시는데요. 정리해볼게 이 말 아닙니까? 현재 보니 각각 있는 산업들마다 지대지불 곡선 다 틀리죠. 이렇게 곡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어보죠. 왜 각 산업들마다 지대 곡선 차이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항상 내가 이 땅을 이용하는 이용자인데 주인한테 줄 수 있는 지대 금액은 얼마까지 줄 용이 있습니까? 얼마까지? 내가 손해보는 지대 줄 용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정상 다시 초과인이 발생되는 금액까지만 준다. 항상 지대가. 이걸 아셔야 돼.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각 산업들마다 지대지불 곡선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슨 차이? 요거. 초가이윤 차이 지을 때 이 말 대신에 순수익이나 총수익이나 매출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말 꼭 아셔야 됩니다. 초과인 같은 말이 뭐냐? 순년가. 응? 뭐 두 번째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 지역은 현재 이 땅을 누가 가져갑니까? A, B, C 누가? A지. 이 말은 뭐냐? 가장 높은 지대를 줄 수 있는 산업만이 그 땅을 가져간다. 곧 그게 기업권. 그러니까 최대 지대지불 능력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거기 있는 리얼번 꼭 보셔야 돼. 자, 잠시 보세요. 자, 요 지역은 현재 A 가져가지. 이 말은 현재 A가 보니까 초과인이 얼마 발생했냐면요? 예, 100원 발생했대. 그럼 나는 현재 여기 있는 땅 주인한테 지대 주는 거면 얼마요? 100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지대 곡선상 초과인이 있습니까? 없지. 이 말은 뭔가 하면 각각에 있는 지대 곡선상에서 반드시 이 말 좀 써놓으시라고. 정상이윤이 극대화되는 점, 이 말 하시라고. 그러니까 초과인이 없는 점인데 그 말보다 이 말 훨씬 많이 묻습니다. 정상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다. 그런 꽤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입찰지나 무조건 거기 세 개마다 기억하시라고.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요. 다시 할게. 항상 각각에 있는 산업들과 지대지불 차이가 있는 것은 초과인 차이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 줄 수 있는 산업만이 그 땅을 찾아간다. 세 번째 지대 곡선상에선 정상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다. 요거만 하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5번 갑니다. 이제 다시 문제 20번에 5번요. T내는 항상 지대 원인 뭐요? 운송비. 그 다음에 반대 생산비는 누구죠? 생산비 누구요? 니카도 그래 하시고. 예, 그 다음에 21번 갑니다. 자, 이건 꽤 많이 묻는 거죠. 1번. 자, 공공재 특성 어디 보신가 하면은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19페이지. 그러니까 정리 구분은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이건 나오는 패턴 딱 두 개죠.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 아니면 외부 효과 자체를 시험 내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자, 정부 시장 개입을 묻는 순간 무조건 문제 있어야 된다.
이 문제가 때려 보니까 시장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될 수 있죠. 자, 밑에 그 갈로 2번 나있죠. 공공재는 반드시 뭐야? 비경합, 비배제, 과소생산. 요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특히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개념 중요하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또는 대가 지불하지 않는다. 이 말 나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외부 효과는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외부 경제이냐 불경제므로 즉 이 말은 다시 20페이지 확인지문학습 큰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외부 효과는 항상 특정한 지역이 지정돼야 돼. 그리고 이때 항상 뭐 있습니까? 사적 주체가 들어가지.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뭐 있습니까? 이걸 보거나 손해보는 현상이 있을 때만 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이때 이익을 본다 이게 뭐죠? 외부 경제. 이 말 지역 지분 같은 말이 뭐죠? 사회. 사회가 이익을 본다 이게 외부 경제. 반대로 뭐 사적이 뭐 있습니까? 다시 사회가 손해본다 불경제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예, 문제 1번은 보니까 특정 지역 나 있지. 그죠? 인근 지역. 들어갔지. 그죠? 아니, 20페이지. 들어갔는데 거기 뭐 있습니까? 지역 좀 피해본 거지. 이게 외부 불경제고. 2번은 뭐 있습니까? 지역이 있습니까? 없잖아. 이건 외부 효과 관계없는 그런 지문들을 하시라고 항상. 자, 그걸 먼저 보시고 다시 19페이지요. 19페이지. 그래서 항상 외부 경제는 편익은 사회가 더 크고 비용은 사적이 더 크죠. 또한 이때 뭐 과소 생산되겠지. 또한 이때 항상 수요가 증가됩니다. 집값 올라가. 반대 불경제는 편익은 사적, 비용은 사회가 더 큽니다. 과대 생산될 것이고 이럴 때 공급이 감소한 결과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말은 외부 경제이든 불경제이든 무조건 주택 가격은 올라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서 네, 이거 해결 방식이 있는데 불경제 지역 주민이 해결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거죠. 누가 개입합니까? 정부가. 그래서 자, 일단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다시 볼게요. 예, 21페이지 동그라 21번. 자, 21번 2번 갑니다. 외부 불경제 시 정부가 규제가 있으면 그 비용이 어떻게 합니까? 지역 중 넘어가죠. 3번 외부 경제는 편익이 누가 더 크죠? 사회가 그죠? 과대 과소 과소 생산 넘어가 보자고. 자, 4번요. 4번. 공급이 감소한다. 이건 누구 거예요? 외부 불경제. 수요가 증가되면 외부 경제. 자, 그 다음에 5번요. 지역 지구재 실시 결과 장기에서는 산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주택량은 증가돼. 근데 주택 가격은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비용 일정이면 집값은 원래 수준. 비용 증가면 집값 올라가지. 그래서 그 의미를 꼭 아셔야 돼. 자, 다시요. 지역 지구재 한 결과 산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량은 증가되겠지만 주택 가격은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풀 때.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이건 바로 풉니다. 자, 1번 정책 방향은 반드시 소유권 중심의 이용권 넘어갑니다. 또한 이때 뭐 중요한 것은 국공유지 절대 처분 축소가 아니라 확대 보전. 그런 말이 꽤 중요한 거예요. 2번 직접 개입과 이용 규제 차이점. 직접 개입 국가가 땅을 매입하는 거지. 소유권 변동이 있어. 근데 이용 규제는 절대 소유권 변동이 없다.
3번. 자, 정부 차원에서 보니까 자금 회수가 빠른 건 공령입니까? 공공임대입니까? 공령이지. 다시. 네, 개발이 환수는 좋은 게 공공임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간보일을 신경 쓴다. 이건 누구지? 환지. 오케이, 환지. 매수는 절대 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보일 나오는 순간 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이건 환지. 즉, 다른 말로 토지구역 정리사업. 예,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요. 초기 개발 사업이 많이 듣는다. 이건 환지 매수? 매수. 저기 있는 토지구역 정리는 뭐 있습니까? 이건 환지 방식이지. 그래서 그 말 대신 공영개발사인지 아니면 토지은행제도 관계없어. 토지은행 또는 뭐 있어? 공영개발사 하자 없겠다죠? 네, 오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자, 23번은 꼭 보실 게 우리 자 24페이지 갑니다. 3번 문제. 자, 우리 저 24페이지 있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를 갖다가. 단기란 말과 있죠. 요 장기를 구분해서 할게, 이제. 어차피 시험 나는 보니까 최근에 훨씬 더 약간 깊게 나오면 단기, 장기가 시험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임대료 규제가 있고, 또 누가 있죠? 공공임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꼭 아실 거면 단기는 무조건 얘는 수요가 변한다고. 장기는 오직 뭐 있어? 공급만 변화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단기는 수요만 변화 있는 거예요. 장기는 공급만 변화 있다 생각하시고요. 자, 가보죠. 첫 번째, 임대료 규제는 뭐 있습니까? 규제는 수요 뭡니까? 단기에서 증가되지? 자, 반대로 뭐 공급 뭡니까? 준다고.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는 수요이든 공급 둘 다 뭐해? 감소고. 그 다음 이 보조금은요? 네, 이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혜택이란 걸 좀 혜택. 항상 이 단기는 중요한 게, 이 규제는 중요한 게 혜택에서 있죠. 유리한 게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누가 유리할까 묻는 거예요. 단기는 신규 임차 유리한 거죠. 저 이 말은 규제 효과 있습니까? 효과 있지? 장기는 누가 유리합니까? 기존 임차인이 유리하고 이런 규제 효과 있습니까? 없다.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인은 혜택을 묻는 순간 임차인 중에 사적과 공공 중에 누가 혜택이 있는 묻는 거예요? 단기는 누구요? 사적과 공공 둘 다 있죠. 장기는 누구만? 공공만. 자, 그 다음에 보조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묻는 거예요. 임대, 임차인. 자, 단기는 누가? 임대인. 장기는 누가? 구분하셔야 돼요. 임차인.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걸 먼저 구분하세요. 문제에서. 그런 다음에 이 규제에서는 특히 중요한 거 이거 이외에 할 게 몇 개 많죠. 자, 장기에서 묻는 거예요. 첫 번째 묻는 게 뭐냐? 공급이 감소한다. 이 말은 주택에 대한 질은요? 기존 임대주택은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이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가 초과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죠. 이런 특징 아시라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게 있네. 주택량은 공공 무조건 뭐요? 불변.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한 순간 뭐 있습니까? 주택에 대한 소비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도 뭡니까? 증가한다. 그 다음 이때 보니까 효용적인 측면은 더 큰 게 현금 집세.
현금 보조. 그다음에 정책 효과는 더 큰 게 이렇게만 기억하시라고. 이게 다예요, 문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내용 보니까요, 나와 있는 게 1번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임대료 기준은 감소합니다. 거꾸로 보조가 뭐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임대료 기준은 장기는 누가 유리합니까? 기존의 임차인이. 3번 공공임대에서 보니까 뭐 있습니까? 단기는 누가? 공공과 사적 둘 다. 그 다음에 4번 보조, 소득 보조보다 가격 보조. 가격이 저기 있는 집세 보조죠? 효용적인 측면이 누가 더 큽니까? 소득 보조가. 소득 곧 현금이니까. 소득 보조, 현금 보조 같은 말입니다. 가격 보조 같으면 집세 보조. 그 다음에 5번요. 규제가 되면 다른 주택이 임대시장 들어옵니까? 기존 임대주택이 딴 데 갑니까? 기존 주택이 딴 데 가는 거지. 그죠? 예, 네,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4번 말로 합니다. 자, 일반적 세금이 부과된 만큼 주택이 올라가죠. 자,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 좀, 말 표현 좀 이상한데, 자, 보세요. 이 말 묻는 거예요. 볼래요? 아마 여기 있는 이걸 답한 사람께 있을 것 같은데. 자, 현재 이런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는 상태예요. 이 물건이 100원 되고 있습니다. 이때 공급자 세금을 40원을 부과하면 이 물건 가격이 140원 되겠습니까? 아니면 140원 이하 되겠습니까? 응? 물건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물건이 140원 된다. 이 말은 전부 다 누가 부담한 거예요? 수요자 다 부담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은 완전 탄력, 완전 비탈은 없죠. 대부분 탄력과 비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둘 다한테 분명히 전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140원 아니란 거야. 130원, 120원, 110원 이건 가능해요. 이 말은 그럼 130원 된다 말은 뭐 있습니까? 수요자가 얼마 낸 거야? 30원. 공급자가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세금 부과된 만큼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말 뜻이고요. 무조건 제보다 훨씬 더 싸게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 모든 세금 누가 부담합니까? 공급자가. 이럴 때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 또는 뭐 있습니까? 효율적 세금이지. 효율적. 세 번째, 거래세가 인상되면은, 자, 다시 보세요. 이거 좀 정리해 볼게. 우리 어디 보신가요? 페이지 28페이지. 잘 보세요. 세금이 부과되면 소유자가 실제 지불할 수 있는 지불액은요. 아니,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세금 부과하면 공급 감소하지. 그럼 집값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많이 120원 되면 뭐 있으면 20만 원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더 높고, 공급자는 세금 내면 자기 실제 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은 줄죠. 자, 다시요. 이걸 이렇게 시험 낸다고. 수요자 같으면 소비자. 소비자 잉여. 아니, 보세요. 원래 100원 주고 샀던 걸 좀 120원 주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나는 손해본 거지. 잉여 감소야. 자, 다시 공급자 잉여는요. 100원 주고 이 손에 질 걸 80원 진 거지. 잉여? 감소지? 그래서 그 결과 합친 게 총잉여. 총잉여는? 요 말까지 기억하시라고. 요거까지. 그래서 결론 뭐예요? 세금 별로 좋은 세금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세금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 가볼게, 이제. 따라서 거기 있는 3번 틀렸죠? 아, 맞는 거지? 4번 가볼까요? 고수적 계층이 오래된 주택을 구입한 저수적에 비해서. 자, 현재 보는 게 수요 측면이지. 저 소득 나 있으니까. 고수적은 탄력, 비탄력. 아, 비싼 게 뭐라고? 탄력이지. 그럼 세금 누가 더 많이 냅니까? 저수적 계층이. 그래서 이건, 예. 그런 결과 세금 기창 문제 상적 혜택을 보는 누굽니까? 고수적 계층. 그 다음에 4번요. 조세포는 시장 효율성 기능에 대한 간섭이므로 시장 활성화 이런 경제적 총익련 요거 감소하지. 네. 자, 25번 갑니다. 이건 바로 갑니다. 조기 상환 위험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출자. 채무 불이행은 차입자. 2번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 자, 잠시 어디 가는가 하면 우리 페이지에 40페이지. 자, 40페이지. 큰 2번 부동산 금융과 금융 위험과 특징 중에 동그라미 4번. 4번 거 잘 정리하셔야 돼. 4번. 자,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이 말입니다. 내가 5년 전에 은행 돈 빌렸어. 그 당시 빌렸던 걸 뭐라냐? 저당금리, 계약금리, 약정금리. 현재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금리가 시장금리, 시장금리. 자, 일단 그런 건데요. 일단, 예. 첫 번째 겁니다. 보기 변경 더 들어가겠습니다. 하는데, 이때 뭘 보는가 하면, 과연 대출자와 차입자가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지 바꾸자고. 자, 첫 번째 보니까, 예. 5년 전의 금리가 이게 6%인데, 현재 시장금리는 3%입니다. 이 말은 뭐야? 은행들은 현재 몇 프로 받습니까? 3% 받을 거 몇 프로 받고 있습니까? 그건 누가 이익이에요? 은행들이 이익이죠. 그건 차입자가 뭐 있습니까? 손해니까 얘는 이걸 갚겠으면 계속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기 상환되었으니 말 뜻이고요. 거꾸로 자, 네 연발은 뭐냐 이거 묻는 거죠. 저당금리가 5%인데 현재 시장금리는 8% 된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은행들은 8%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갖다 나한테 5% 받고 있는 거지. 얘는 분명히 은행들은 뭐 있습니까? 손해본 거 아니에요? 개인은 이익 본 거지. 그런 게 은행들 그만큼 뭐 있으면 수익성이 뭐 한다고? 악화된다는 말 뜻이고요. 이 두 개를 꼭 구분하셔야 돼. 자, 따라서 문제 보겠습니다. 예, 보니까 시장 금리가 점점점 낮아질수록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요거. 얘가 들어갔자 점점. 낮으면 뭐 얘는 불리한 거지. 그죠? 그래서 유리한 거지 말하면서. 예. 대출자는 뭐 훨씬 유리한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3번 가볼게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고 조정 횟수 많을수록 훨씬 더 대출자가 유리하죠. 그 다음에 4번 최정식 방식은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이 유리하죠. 5번째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공통점이 뭐예요? 딱 2개지. 매년 이자가 감소한다. 2번째 첫해 이자 금액은 같다. 그거까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26번요.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공식이 보니 현재 항상 공식이 LTV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뭐라 했습니까? DTI. 이럴 때 LTV는 공식이 뭐예요? 부동산 가치분의 대출액이지. DTI는 뭐 I분의 뭡니까? D죠. 소득분의 뭐요? 부채 서비스액. 따라서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순양 없이는 아무 관계없는 지문이야.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부채 서비스는 반드시 공식이 뭐죠? 대출액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예요?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자, 그러면 현재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담보 인정비율이 60%, 30%지. 그런 다음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가치가 5억이면 이거 바로 그냥 계산하려고. 얼마요? 3억 빌려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소득이 얼마입니까? 8천입니까?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되죠? 얼마 되면 2,400이고 그 다음에 저당상수 얼마요? 0.1이지? 그럼 2억 4천 빌려갈 수 있겠네? 어느 거 빌려줍니까? 낮은 금액. 자, 그 다음 27번요. 27번. 자, 27번 우리 아마 책에 보니까 이게 43페이지 있어요. 83페이지. 자, 이 말 아닙니까? 문제 묻는 27번은 제일 먼저 저단 유동화에서 차입자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1차 대출기간 그 다음요 2차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투자자. 맨 먼저 차입자가 저당 설정하죠. 그런 다음 2차는 뭐 있으면 채권 발행하죠. 여기 있는 요 거리 묻는 거야, 문제가. 자, 1번 보겠습니다.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죠. 요거 사이입니까? 몇 차 이거? 1차. 만약에 여기 있는 차입자 뺀 나머지는요? 2차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요. 요거 묻는 거죠. 차입자가 저당 유동화 중개기간 2차. 얘한테 저당 설정? 얘한테 채권 발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묻는 거. 그 다음에 다시요. 요 채권이 원래 3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M, B, S, N, 그 다음에 CMBS, 그 다음에 뭐요? ABS죠. 담보가 중요한데 MBS는 담보가 뭐죠? 주택, CMBS는요? 상업, 그 다음에 ABS는요? 내려가시라고. 이때 보니까 여기 MBS는 다시 우리 크게 4개 있죠. 발행자한테 있는 게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그래 있는데 MBB는 몽땅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발행자고 MPTS는 투자자죠. 합친 게 여기 MPTB지. 이걸 수정 보완한 게 CMO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분산된다고 하죠. 그런데 저당권은 누구한테?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과 그 다음 뭐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죠. 그래 보시면서 MPTS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2개 있죠. 콜 방어 안 된다. 또 초과 담보 안 된다. 같은 말. 자, 이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이 채권액과 저당권액이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초과 담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자산 크기 변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자, 현재 돈을 빌려간 금액이 1,000억이라는 돈을 빌려갔어. 이제 채권은 무조건 뭐예요? 똑같은 금액을 발행한다고, 이걸, 채권을. 그러면, 자, 일단 얘가 채권을 발행했다 하자고. 그러니까 돈 빌려줬을 때 1,000억 빌려줬는 거예요. 빌려주면 결국 뭐 있어요? 이때 1,000억 빠져나갔지, 자산이. 그죠? 빠져나갔지만 다시 뭐 발행했습니까? 얼마? 또 현금 들어오지. 이 금액 차이 있어? 그 말 뜻이요. 자, 그 다음에 MBB는 뭐 나와야 됩니까? 자신의 신용 나오면 전부 다 MBB고, CM은 무조건 나거든 있죠? 몇 개의 그룹, 또는 뭐 계청, 또는 뭐 있습니까? 트렌치, 이 말 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CM. 그래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일단 거기 보니까, 3번은 MBB는 전부 다 누구한테?
발행자, 몽땅 다. 그 다음에 4번 MPTS 나있는데 자신의 신용 나 있지? 요건 누구 거요? MBB. 뒤에 초과 담보 안 되고 콜바 안, 이건 누구요? 이건 MPTS.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은 1, 2차 대출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당권은 가지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건 반대팔 수 있죠. 이 말 뜻이 뭐냐? 자산 보호특별 가능합니다. 자, 흐려보시고 28번. 어디 보는가 하면요. 51페이지. 51페이지. 주택 노후연금 51페이지요. 자, 일단 가보자고, 이제. 우리 원래 연금은 크게 4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첫 번째, 종신, 확정기간, 주택대출 상환용, 마지막 우대행 4개 있어요. 첫 번째 뭘 보니까 연령은 반드시 소유자 또는 배우자인데 중요한 말은 연장자가 얼마? 60세 이상. 단, 확정기간 방식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있죠. 연소자? 예,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주택 보유수는 중요한 건 원칙은 9억 이하죠. 1주택만 가능합니까? 다주택 가능하죠. 다만 2주택자, 자, 그 예외 이 말입니다. 9억 이상이지만 2주택자가 있는 경우에 미거주주택을 뭐 있습니까? 3년 이내 처분한 조건 하에선 연금 가입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 5대형 방식은 반드시 얼마요? 1억 5천. 얘는 1주택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주택 9억 이하인 주택 또는 뭐 있습니까? 노인복지도 가능하죠. 다만 이때 확정기간 방식 뭐는 안 됩니까? 노인복지도 안 되는 거죠. 자, 보정기간 항상 뭐 있습니까? 사망시까지죠. 이때 중요한 건 보정료는 원칙은 초기 보정료 1.5%, 연본 보정료 0.75죠. 다만 주택 대출 상환용이죠. 얘는 무조건 뭐야? 1%. 대출금리 및 한도가 있습니다. 자,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인데 이때 CD 금리 또는 코픽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 후에는 뭐 있습니까? 변경 불가능하죠. 자, 대출 한도는 5억입니다. 그 다음 월 지급 방식. 자, 이때 조심할 건 확정기간을 뺀 나머지 종신형 대출 상환 방식 또 뭐 있습니까? 5대형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종신토록 지급하는 거예요. 다만 확정기간은 무조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거예요. 그건 구분하셔야 돼. 근데 이때 보니까 각각의 방식마다 혼합형이 있죠. 혼합형이. 그죠? 혼합 말 뜻은 결국은 수신출 가능하다는 거지. 자, 따라서 우리 종신 혼합은 50%. 확정점도 보고요. 대출 상환 방식은 뭐 있습니까? 최대 얼마? 70%. 그 다음에 5대 혼합은요? 45%. 그런데 확정기간 방식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53페이지, 54페이지. 동그라미 위에 확정기간 방식이 있죠. 거기 첫 번째 기억의 확정기간 방식 밑에 단 있죠.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확정기간, 확정호는 관계없어. 무조건 몇 프로? 5%를 수준출하기 이상. 5%. 이건 혼합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확정기간 기본 조건은 뭔가 하면 5% 나타나 있습니까? 반드시 인출 한도를 딱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하시고 다시 어디 보는가 하면요. 예, 52페이지 갑니다. 예, 항상 대출금 상환인데 중요한 것은 위약금 없이 지급할 산행할 수 있죠. 초기 보정료 어떻게 됩니까? 환급 안 되죠. 그 다음에 자, 또 3번 특징에서 대출액이 이렇게 크면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자, 마지막 8번째 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혹시 암기하지 말고 연금 지급 언제까지? 언제까지? 사망 후에 지급할 필요 있어?
없지. 두 번째, 연금의 이 할당, 이 뭐야, 담보 대상이 뭐야? 주택이지. 집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거주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 다시 할게. 사망시 주택이 소유권 소멸되었을 때 1년 이상 미거주할 때 이게 세 개예요. 거기 그 말이 뭐냐? 그 갈로 8번에 있는 1번과 4번과 5번. 그 다음에 3번에 다른 장소 이사했죠. 그 다음에 2번은 뭐 있습니까? 사망 후에 6개월 이내 등기 이전 안 했을 때 이런 거 마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다시 볼게요. 이제 28번 문제요. 혼합형은 자, 잘 보셔야 됩니다. 50%는 맞잖아. 근데 뒤에 왜 틀렸습니까? 그렇지. 일정금이 아니고 일정 기간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일정 기간 누구지? 확정 기간 방식이야. 요 말 뜻이 뭐 써야 돼? 종신토록. 그러니까 항상 확정 기간 방식만 일정 기간 지급하고 나머지 전부 종신입니다. 자, 2번 갑니다. 주택 대출 상환용은 70% 인출할 수 있죠. 추가 인출 가능합니까? 안 돼. 자, 제가 3번에 이게 왜 틀린가 하면, 자, 잠시, 우리, 보금자리로는 있죠, 보금자리. 보금자리, 우리 돈을 빌려줄 때 얼마까지 빌려줍니까? 70%, 5억이야. 근데 빌려줄 때 반드시 이건 다음에 할 건데, 빌려주는 금액이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주택 가격이 중요합니다. 얼마이야? 9억이하고. LTV에 적용 받습니까? 받아? 네. 70%. DTI는요? DTI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이건 반드시 나뭐 있습니까? 이거는 그 3번 물었던 것은요. 보금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금자리. 그래서 주택 가격과 담보 인정비율과 총 부채 상환에 따라서 대상 주택에 빌려가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우리 절대 주택연금 뭐야? 무조건 뭐야? 집인데 어떤 집? 요거. 가격에만 적용, 가격에만. 무조건. 주택 가격에만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대형은 반드시 얼마? 1억 5천. 주택은 연금할 수 있지만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요. 1년 이상 미거주 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여기까지 맞지? 근데 9억 이하인 주택을 연금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집값 올라갔는데 관계 있습니까? 없지. 그런 거예요.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29번 다시 할게요.